우리 비용의 정의를 볼게요. 비용 당연히 수익이랑 대꾸를 이루니까 비용의 정의는 뭐겠어요?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못 빼줘야 돼? 엄마 용돈 준 거.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해야 돼. 나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올해 5억 줄었어. 근데 그 중에 엄마한테 2억 줬대요. 그럼 진짜 내가 쓴 돈은 얼마입니까? 3억이죠? 이게 수익이라고요. 이게 비용이라고요. 그럼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비용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의 감소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그런 비용이에요. 그 회계처리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회계처리 예시를 보면 자산이 감소하는 비용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선급 비용이 감소해. 그러면서 우리 막 비용 처리,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줄면서 비용 처리된다고요. 또 현금 나가면서 우리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었어요? 재고자산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라는 비용 처리했었잖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에요, 결국.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부채 보시면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래. 우리 뭐가 있었죠? 미지급 비용.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증가했어. 그리고 반대쪽에 뭐 썼어요? 비용 썼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라고요. 그걸 그냥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다 얘기했지,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다.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뭔 제외? 주주와 거래한 건 제외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비용의 종류를 보면 비용도 똑같아요. 거기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용은 익스펜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면 이 안에 익스펜즈가 있고 로스가 있다고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면 비용은 그냥 비용이 있고 모두 있어요? 차손도 있다고요. 그럼 비용을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 익스펜즈를 익스펜즈와 로스로 왜 나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업활동에서 통상적인 통상적인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대. 반복적.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총액으로 기재한다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현금 100원, 그 다음에 매출 100원 한 다음에 재고자산이 80원짜리가 없어졌대. 그러면 이거 별도의 비용으로 매출원가 쓰잖아요. 이게 비용 개념이라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수익도 비용도 각자 총액으로 기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차손은 뭡니까? 차손은 영업활동이 아니야.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이런 거래들은 비용도 순액으로 기재한다고요. 그럼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땅을 팔았는데 현금 100원 받았어. 근데 앞불싸. 땅이 120원짜리였대. 애초에 내가 120원 주고 산 땅을 100원에 팔았대. 그럼 여기 뭐가 와요? 20원 오겠죠? 여기 뭐가 옵니까? 토지, 처분, 손실이 온다고요. 이것도 내가 땅 파는 게 주력이라면 현금 100원 받으면서 토지 처분 수익, 토지 없어지면서 토지 처분 비용 기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익과 비용을 상세해서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액 사손으로 기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굳이 총액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차손이라고 하고요. 얘는 사실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비용이 더 많은 거지만 그냥 차손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한다고요. 다 비용으로 본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익은 수익, 차손은 비용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가볍게. 그래서 차손도 비용에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233페이지 상단 보시면 비용의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비용은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순자산 감소에 뭐라고 쓰시면 돼?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게 나오는데, 광의의 비용에는 통상적인 활동에서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해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23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럼 이 수익이랑 비용이랑 지출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지출은 돈 쓴 걸 지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비용은 저기 회계 처리도 받지만 뭐 돈이 안 나갔더라도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비용과 지출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거기 맨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용이 발생할 때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용과 부채를 동시에 발생하며 그 결과 기업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지출이라고 하면 네. 지출이라고 하면 현금의 지급을 의미하는데 비용은 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순자산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용과 지출은 다른 개념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고요. 부채는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부채라고 하고요.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수익 빼기, 자본은 뭐라고? 자산 빼기 부채. 그렇죠? 수익은 뭐였습니까? 순자산이 증가해야 돼. 다른 말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데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것들을 다 수익이라고 하고요. 수익은 수입과 다르고 현금 지출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익 안에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총액으로 기재하는 수익, 레베뉴와 어쩌다 한번 비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순액으로 기재하는 차익이 있다. 요거 얘기했고요. 비용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를 비용이라고 하는데,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의 종류 안에 뭐가 있어? 비용과 차손이 있는데 얘는 뭐?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도 총액으로 기재하고, 차손은 어떻게 돼요?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비용도 그냥 순액으로 차손으로 기재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정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이 100원짜리 팔고 120원 받았더라도 재고자산을 팔았으면 수익은 얼마? 120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땅을 팔았으면 수익은 얼마? 20원. 이렇게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중급회계 가서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